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 1635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3년 4월 29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3년 3월 10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 계묘년, 병진월, 정사일이 되겠고 일진은 정사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 제일 중요한 것 일간은 정화일간이 되겠고요. 정화일간이 태어난 월령 진월이 되겠습니다. 자, 진월에 정화가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주를 볼 때 제일 먼저 일간이 어느 일간이냐를 놓고 그 다음에 그 일간이 어느 월령에 태어났느냐를 살펴보는데 오늘 일간 정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 정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네 번째 천간이 되겠고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정화가 됩니다. 화라고 하는 것은 어제 병화에 대해서 공부를 했던 것처럼 불을 의미하고요. 물상으로는 그 다음에 뜨거운 열기를 말합니다. 수천도 수만도까지 올라가는 엄청난 꽤 뜨거운 열기를 말하죠. 그 다음에 화는 계절로 여름이 될 것이고 색깔은 적색, 이런 것도 그냥 빨리빨리 넘어가자고요. 적색, 그 다음에 주하는 신 주작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방향은 남쪽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화라고 하는 개념은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 근데 정화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음양으로 구분했을 때 정화는 음화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화가 되겠고요. 어저께 공부했던 병화도 있었습니다. 이 병화 다시 복습하게 되면 불, 열기, 여름, 적색, 주작, 남쪽 다 똑같은 개념이지만 병화는 양화, 정화하고의 차이는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화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차이가 있죠.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은 대수는 임수가 될 것이고요. 병화는 태양지화로서 양을 대표하는 양중 지존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양이라고 하는,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오행을 음양으로 나누게 되면 목화가 양이 되는 것이고 금수는 음이 되겠죠. 토는 중성입니다. 그래서 양을 대표하는 것은 목화가 양인데 양 중에 양은 바로 병화가 되는 것이고 음 중에 음은 임수가 아니라 개수가 된다. 그래서 양을 대표하는 것은 병화가 되는 것이고 음을 대표하는 것은 임수가 아닌 개수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정화라고 하는 것은 병화가 태양지화라고 하면 병화는 등촉지화에 비유를 한다. 하늘에서는 달빛, 별빛과 같다고 보고 지상에서는 등촉지화라고 해서 모닥불 같은 개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설명하면 지겹다, 뭐 이렇게 뭐 맨날 모닥불만 찾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비유를 하는 것은 설명을 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뭐 맨날 똑같은 것만, 그럼 맨날 똑같고 정화가 뭐 화가 뭐 달라질 게 뭐가 있습니까? 어차피 화인데. 그래서 모닥불 또는 촛불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는 전기불도 해당이 됩니다. 자, 병화는 태양지화 같죠?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불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상대적으로 정화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병화가 자연적이라고 하면 병화는 정화는 인위적으로 사람이 어떤 목적 위해서, 필요에 의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모닥불은 뭐에 사람이 캠프파이어를 위해서, 옛날 같으면 고기를 익혀 먹고 그 다음에 들짐승들이 공격하지 않도록 하는 목적에서 불을 피는 거. 촛불은 옛날에 전기불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 빛을 비추기 위해서 만든 거고, 전기불은 또 용도가 다양하죠. 난방도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에어컨도 돌릴 수가 있겠고, 그런 개념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만든 것이죠. 자연적으로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빛을 만들어내고 스스로 열을 만들어낸다라고 볼 수 있지만, 인위적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연료가 필요하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정화는 병화하고 달리 일간 정화가 왕하다 하더라도 인성이라고 하는 연료가 필요하죠. 인성은 정화 입장에서 간목과 을목을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물론 지지로 인목과 묘목이 되겠지만 대표적으로 간목, 을목이죠. 인목은 천간의 간목과 같고 지지의 묘목은 을목과 같으니 이때 정화를 생조해 줄 수 있는 것은 을목이 아니라 바로 이 간목과 같다. 비유를 하자면 간목은 잘 마른 장작과 같다라고 하면 을목은 물기가 자작자작 붙어 있는 젖은 풀과 같기 때문에 화를 생하는 것은 병화든 정화든 화를 생하는 것은 을목이 아니라 간목이라 해야지만 화를 능히 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정화라고 하는 것은 사시사철, 춘하, 추동을 막론하고 간목, 인성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리 정화가 4월, 5월 등에 태어나서 왕하다 하더라도 간목 한 점 정도는 있는 사주가 더 좋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뭐 겨울에 태어났다, 가을에 태어났다, 가추, 가동이라고 해서 정화는
정인인 간목만 있다라고 하면 금이 왕한 가을도, 수가 왕한 겨울도 능히 이겨낼 수 있고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있다. 정화는 너무 왕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화는 촛불이 왕해서 뭐하게요? 자기 빛만 유지할 수 있으면 정화는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양간 같은 경우 간목, 병화, 무토, 경금, 임수 같은 경우는 일간이 왕해야 된다. 남자는 뭐예요? 씩씩하고 강하고 튼튼하고 좀 카리스마가 있어야 좋은 것이죠. 여자는 뭐예요? 을목, 그 다음에 정화, 기토, 신금, 개수 이런 것들이 은간이죠. 여자 같습니다. 여자가 우락부락 헬스 해가지고 요즘 뭐 격투기 UFC 나오는 여자들도 있는데 무섭습니다. 한 대 맞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파워를 가지고 있는 여성들도 많이 있는데 여자는 여성스러운 것이 일단 좋은 것이다. 이렇게 하면 또 여성 비하네 어쩌는지 얘기하는데 제가 여성 비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게 아니라 사주 명리학에서 음양의 도리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였고, 양은 양스러워야 되는 거고, 음은 음다워야 음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양은 강해야 되는 것이고 음은 부드러운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양은 동적이고 강하고 맹렬하고 이러한 개념이라고, 음은 정적이면서 부드럽고 유연한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음이 되죠. 근데 요즘은 세상도 남자도 꽃미남 부드러운 남자를 좋아하고, 또 반대로 남자가 여자는 능력 있는 여자를 또 좋아하는 그런 세태가 되어 있습니다. 음양의 어떻게 보면 조화가 조금 시대에 따라서 좀 달라졌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3000% 빠지었죠. 그래서 일단은 정화라고 하는 것은 간목으로서 정화를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 목이 너무 많게 되면, 물론 목생화 하지만 목이 너무 많게 되면 목다화식도 될 수가 있으니, 정화일간이 간목이 너무 많게 되면 경금으로서 벽갑 인정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도 생각해 두시고요. 어저께 병화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데, 일간이 병화든 일간이 정화든 일단 일간 자체가 화일 때는 그거는 열로 보지 말고 빛으로 본다라고 해서, 병정화가 세력이 있으면 반드시 임수로서 수보 양광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정화는 웬만해서는 개수 쓰지 않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리 정화가 왕하더라도 개수는 한수이기 때문에 개수는 쓰지 않고 임수를 위주로 쓰고요. 부득이 사오멸에 임수가 없을 때 개수를 쓸 수는 있지만, 그래도 정화가 개수 쓰는 것은 조금은 위태롭다. 왜냐? 촛불과 같고 모닥불과 같은데 개수가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수학여행 갔는데 예전에 캠프파이어 한다고 불을 열심히 지펴놨는데 비가 오는 것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또 예를 들어 이제 절에 다니시는 분들, 우리 자식 위해서 오늘 시험 보는 날인데 촛불을 켜놨어요. 그래서 기도를 드립니다. 시험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근데 촛불 켜는데 비 오는 것 똑같아요. 위태롭죠. 그래서 정화는 웬만해서는 개수를 쓰지 않는데, 개수를 쓰는 경우에는 안전장치를 가지고 있어야 되나요? 뭐죠? 바로 간목을 있으면 개수를 써도 상관은 없겠지만은, 이런 장치가 없이 개수를 쓰는 것은 정화 입장에서는 마치 사자 새끼를 키우는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정화일간이 태어난 월령, 진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령이죠. 월령이라고 하는 것은 월주의 지지를 말합니다. 월주의 지지를 월령, 월지라고도 하고요. 월령. 이 월령의 중요한 개념은 계절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춘하, 추동을 의미하는데, 이 계절, 춘하, 추동 안에는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 한열. 사주의 핵심은 이 왕세와 한열이고요. 이거를 알아내기 위해서 지금까지 주구장창 처음 간목부터 시작해서 청간합, 청간극, 지지합, 지지극, 지지충, 그 다음에 60갑자에 외고 쭉 하는 게 다 뭐예요? 이거 보려고 하는 거니까, 왕세와 한열을 위해서 이걸 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포태법도 배우고 여러분들 고생하면서 공부를 했는데, 이걸 간과하고 사주를 본다? 그러면 사주를 뭐예요? 잘못 배운 겁니다. 왕세와 한열이 사주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 왕세와 한열을 중화시킨 사주, 중화가 된 사주가 그만큼 중요한 건데, 사람들이 명리를 이제 좀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질문하거나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왕세한열이 뭔지 자체를 몰라요. 어떻게 보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중화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대운에서 이렇게 오면 왕세가 깨지는지, 대운에서 저렇게 오면 한열이 깨지는지, 이런 걸 잘 모릅니다. 그러면서 사주를 수년에서 수십 년 했다고 자기가 대가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이거 모르면
1년 차라리 명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 배웠다고 해서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단기간에 써도 핵심을 공부한 사람이 오히려 더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고요. 사주는 왕세와 한열의 중화가 중요하다. 오행이 서로 두루두루 견제 균형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고요. 사주가 너무 추워도 안 되고 사주가 너무 더워도 안 된다. 이 중화가 잘 된 사주가 부귀 영화를 누리는 사주, 중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주는 빈천 빈한한 사주. 빈천이죠. 가난하고 천하다. 빈하나다, 빈하나다. 그죠? 가난한데 춥다죠. 그죠? 거지의 3대 조건이 있습니다. 춥고 배고픈데 갈 데 없는 것이 바로 빈한한 그런 사주가 되는 것이다. 빈천한 사주,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것, 물론 맹신은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그렇다고 사주를 간과하는 것도 좀 문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원령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그죠? 절기의 개념도 가지고 있다. 절기, 진월은 청명과 곡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곡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지만은 청명이 월이 바뀌는 기준이 된다. 청명이 되어야지만 묘월에서 진월로 바뀌게 되고, 고구가 지나면은 그야말로 진월이 토왕절로 우리가 보는데, 고구가 지났을 때 실질적으로 토가 득세를 한다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진월은 물론 이제 상반월이다, 하반월이다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지만은, 진월은 이제 어떻게 사주가 배합되느냐, 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신자진 수국이 형성되느냐, 또는 진유합금이 돼서 신금 유금이 많아지느냐, 그럼 금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인묘진 방합이 형성되느냐, 또는 진술충무의 토가 많아지느냐에 따라서 사주가 천양지차로 달라지게 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걸 떠나서 일단 진월만 놓고 봤을 때는 토가 왕한 계절임에는 틀림이 없고요. 오늘 일간 정화입니다. 물론 진월에 화가 오양이 진기되어 있어서 화의 기운 자체도 약하지 않다라고 보지만, 양화인 병화가 아니라 음화인 정화는 이렇게 토가 많아지게 되면 가장 먼저 뭐냐면, 정화를 뭐라고 비유를 했죠? 그렇죠? 예를 들면 모닥불, 캠프파이어 모닥불인데, 토가 많게 되면 화는 줄어들었고 위에 재가 엄청 쌓여 있는 거고 같다. 그러면 정화가 토가 많아지게 되면 뭐예요? 빛을 가린다. 그것이 재가 회기 무광시킨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놓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화가 진월에 태어났으면 아까 말했던 캠프파이어가 이제 불이 다 이제 사그러들고, 이제 재 속에 뭐만 남아있다? 불씨가 좀 남아있다. 옛날 신영원 노래에 불씨야 다시 피어라. 그때 뭐가 필요합니까? 간목이 있어야 불씨를 다시 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진월의 정화, 다 사그러들은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는 간목으로서 정화를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재는 어떻게 돼요? 재는 슬슬 긁어서 재는 치워버려야 되죠. 간목으로서 토를 갖다 억제한다라고 하는 건 재는 치우고 남은 불씨에 다시 장작을 얹어 놓게 되면 정화의 빛이 다시 살아나게 되겠고요. 만약에 이렇게 돼서 정화가 생왕해지게 되면, 정화가 왕해지게 되면 임수로서 보강해 줄 수도 있겠고,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월에 만약에 인묘진 목국을 형성하기 때문에 목이 다시 너무 많아지게 되는 것이니, 만약에 목이 많아질 때는 경금을 쓰는 것이 필요하다 정도 기억해 주시면서, 진월에는 이렇게 신자진 수국이 형성됐을 때 정화는 어떻게 해야 되고, 진유합금이 됐을 때 정화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인묘진 방합이 형성됐을 때 정화는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게 되고, 그 다음에 진술충이 토가 많아졌을 때 진월의 정화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는 이제 그때 상황에 따라서 용신을 치용하는 것이 치용하면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진월은 간목 없이는 안 되고, 목이 많아지게 되면 경금으로서 작발을 하게 되고, 목을 얻어서 일간 정화가 왕해지게 되면 임수로서 보강한다. 이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정화일간이 진월에 태어난 사주의 명식이 되겠고요. 사주를 볼 때는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를, 일간의 특성, 원령의 특성을 알고요. 다음으로 격국이라고 하는 것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를 나머지 글자들이 어떻게 배합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일간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화가 되겠죠. 음화가 되는 것이고, 월지에 있는 진토는 양토가 됩니다. 대 양이 되죠. 근데 화라고 하는 것은 토를 생하는 관계. 일간 정화가 월지 토를 생하죠. 내가 생하는 겁니다. 나를 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하는 거죠. 나를 생하는 것은 인성이라고 하고요. 내가 생하는 것은 식상이라고 하죠. 일단 아생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생한다고 해서 아생자 식상이죠. 식상은 다시 식신과 상관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저께 병화가 진화를 태어났을 때 양대양 또는 음대양이 음대음이 되면 그건 어저께는 식신이라고 했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음대양이 되거나 또는 반대로 양대음이 되게 되면 이거는 상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상관 격이 되는데, 일간 정화는 약하고 토가 왕하니 화, 토, 진, 상, 관, 격이 될 것이고요. 진자가 붙는다라고 하는 것은 식상, 상관이 왕해서 일간이 약해진다라고 하는 뜻이니, 설기가 어떻다? 일간의 기운을 많이 빼앗아 간다. 설기태과 또는 설기과다하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진상관격은 반드시 뭘 얻어야 된다? 인성을 얻어서 상관 폐인해야지만 좋은 사주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아까 진월에 정화 태어나면 간목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뜻이 거기에 있고요. 또 월령 진 안에는 지장간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진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겠고요. 개수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무토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만약에 을목이 투출을 하게 되면 이거는 을목 가지고 격을 잡죠. 을목이 투출하게 되면 편인 격으로 볼 수가 있는데, 토를 제할 때 을목보다는 간목이 좋은데 을목은 승목이라서 정화를 생하기도 어렵죠. 그래서 굳이 을목보다는 간목을 하는 것이 좀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개수가 투출하게 되면 이때는 이거는 개수를 가지고 격을 잡죠. 그러면 칠살격에 또는 편관이죠. 편관 격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가 연간에 이렇게 개수가 투출을 하게 되면 뭐 상관이 아니라 얘를 가지고 격을 잡죠. 개수를 가지고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상관격에 상관제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무토가 이렇게 다시 투출하게 되면 본기를 위주로 잡죠. 개수보다는 무토가 더 강하죠. 그래서 무토 가지고 격을 잡죠. 상관제살인데, 일간이 약하면 상관제살이 아니라 극설교집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무토 개수가 투출한다 하더라도 뭐가 필요하다? 반드시 인성이라든가 비견, 겁재가 있어서 약한 정화를 생조해주지 않는다고 하면 극설교집 매우 좋지 못한 구조의 사주가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연지를 보게 되면 묘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묘목은 묘목이라고 하는 것은 천간의 을목과 같은 것이고 쓴목입니다. 쓴목, 정화를 생조할 수 있는 공력이 크지 않고요. 오히려 쓴목이 많아지게 되면, 쉽게 말하면 모닥불 펴놨는데 애들한테 장작 뭐 땔감 좀 구해와라 했더니 어떤 애는 진짜 마른 장작을 구해와서 불을 이렇게 지피는 애들이 있는가 하면, 어디서 풀만 물가에서 풀 뜯어오는 애들이 있습니다. 저 패고 싶죠. 그거 갖다 불 위에 얹으면 불 다 꺼집니다. 연기만 모락모락 나오고. 그래서 이거는 바로 그러한 물 묻은 풀과 같다 생각하시면 돼요. 별로 정화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죠. 자, 연간에 병화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 정화가 병화를 보면 탈광돼서 좋지 못하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100% 그건 아니고요. 일간 정화가 약할 때는 병화를 보면 도움을 받습니다. 근데 반대로 병화 일간이 정화를 보면 어느 때고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죠? 서로 사이즈가 다른데요. 그죠? 그래서 정화 일간이 이런 상태에서는 병화의 도움을 받는다. 그리고 칠살 개수가 투출되어 있어서 일간 정화를 극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일단 인비를 무조건 얻어야 되는 것이 필요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일지의 사화를 봐서 정사일주죠. 간목은 아니다 하더라도 일단 사의 정화 자체가 뿌리를 죠. 물론 이걸 간여지동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안 좋게 볼 수는 있지만, 일간이 약할 때 간여지동은 나쁘지 않다. 그리고 일간도 뿌리를 얻었죠. 병화도 뿌리를 얻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 정도 되게 되면 그래도 세력을 얻었지만, 연간의 칠살 개수는 항상 뭐랬습니까? 정화 입장에서는 새끼 사자 키우는 것 같다. 언제 저 개수가 나를 공격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정화일간이 저렇게 개수가 있게 되면 조금은 심리적으로, 겉으로는 잘 표현이 안 돼. 그 암암리에 무의식적으로 약간은 뭐랄까 신경이 좀 예민한 그러한 기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게 되겠고요. 자, 생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의 생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경자시를 보도록 하죠. 경자시가 되게 되면은, 물론 이제 사화로도 병화 자체가 약하진 않지만은, 개수 7살이 투출되어 있는데, 이 개수가 제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함이 없죠. 7살 무제, 이거를 7살 무제라고 해요. 7살이 있는데 제함이 없다라고 하는 뜻이고, 병이 있는데 약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자수를 얻게 되면 문제의 개수가 힘을 더욱 얻게 되겠고요. 사중에 있는 경금이 천간에 투출해서 개수를 생하게 되면 이 개수가 더욱 왕해지겠죠. 이 개수는 무조건 제해야 된다. 뭐 진중부터 뭐 묘중, 을목 가지고 개수를 제하기는 어렵죠. 그러면 대운이라든가 세운에서도 뭐 토가 와서 그 개수를 제하거나 아니면 목이 와서 화살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개수가 득세를 하기 때문에 뭐 초년에는 운은 나쁘지 않을 것으로 봐요. 왜냐면 화나 화토운 갔을 때는 저 개수를 제할 수 있겠지만, 이 사주가 금수운 갔을 때는 이 정화 입장에서 개수는 아까 말했던 새끼 사자가 겁나게 커가지고 이제는 나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축시도 마찬가지로 개수의 제함이 없고요. 경자시에 비해서는 뭐 개수가 조금 힘은 약해진다 하더라도 개수가 진축에 다 뿌리를 들서 사축 회금에 신금까지 투출해서 신금이 다시 개수를 생각한다. 이거 군비쟁지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군비쟁지하면 나는 뭐예요? 개수에 의해서 통제를 당한다. 나는 좋지 못한 일을 하고 병화는 뭐였죠? 재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뭘 하면 안 된다? 군비쟁지, 즉 재물을 얻고 다투면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인목을 얻은 것은 좋습니다. 사에 뿌리를 뒀죠. 어떤 분들 이렇게 되면 인사형이 되는 것이 그걸 왜 생각합니까? 일단 일간 자체가 사에 뿌리를 얻고 인의 생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게 더 중요한지, 인사형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관사론잡이 되겠습니다. 물론 관사론잡이 되는데 임수는 상관이 없겠지만 정화 입장에서 개수는 부담스럽다. 왜냐하면 천간에 아직은 이렇게 돼도 7살 무제가 되는 것이고, 이 상태에서 다시 금수는 갔을 때는 역시나 저 키워왔던 새끼 사자가 호랑이 새끼 사자가 나를 공격하게 되는, 개묘시 당연히 안 되겠죠. 갑진시가 되면 그래도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자, 간목에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개수가 나를 공격하려고 할 때 개수가 목을 생각하고 목이 나를 생하죠. 이거를 살인 상생이라고 하죠. 근데 이거는 7살에 제함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7살 무자가 이렇게 되면 되지 않고요. 그 살인 상생이 되면 7살에 대한 직업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뭐 의술, 그 다음에 의술이라고 해서 의사, 간호사, 한의사, 제약, 뭐 이런 관련된 일, 그 다음에 뭐 경찰, 군인, 사사지직, 뭐 사자 들어간 직업들 있죠.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자 등등등 그러한 구조. 시에 인성이 있으면 공부도 잘하고 사람이 온유독실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병오시가 되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일간이 많이 왕해지죠. 이런 경우에는 개수가 있어도 이제 일간 자체가 너무 왕하기 때문에 개수가 있어도 그냥 뭐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니다. 그래도 금수인 것을 때는, 수의 힘이 장난이 아닐 때는 조금 위태하긴 하다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무신시가 되면 사신합수의 개수가 크게 왕해지죠. 무토가 있어서 이걸 제할 수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상관제살이 된다라고 보실 수. 이거는 7살 무제가 아니고요. 살인상생은 인성이 필요한 거고, 상관제살은 무토로 써는 것이고, 기유시가 되게 되면 사유회금에 다시 개수가 왕해지죠. 기토가 있어서 이거는 식신제살의 구조가 됩니다. 식신 제살,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는 어느 생시가 가장 좋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면, 안정적인 것은 갑진시예요. 간목이 천간에 투출되어 있어서 살인상생해주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건 안정적이고, 병오시가 되면 일간이 왕해져서 굳이 일간이 왕해지게 되면 7살이 있어도 크게 뭐 위태롭진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무신기유시 같은 경우는 상관제살, 식신제살 한다 하더라도 사유회금, 사신합수 되게 되면 정화일간이 뿌리를 뒀던 사화가 약해지기 때문에 이거는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갑진시 또는 병오시 정도 생각하시는 것이 좋겠고, 신의 시는 사해축이 되기 때문에 절대 골라선 안 되는 생시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